뉴욕주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3.9%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식당과 식료품점 칼로리 표시제가 시행 일자를 두고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이 평균 임금 상승을 2배로 앞질렀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법무부의 소수계 대학 입학 우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7명 중 1명은 노숙자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대폭 인상되는 뉴저지주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욕주도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15일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최종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15개 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가족 플랜 월 보험료를 평균 13.9%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그룹 직장보험도 월 평균 9.3%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인상률은 지난 6월 각 보험사들이 주 재정국에 요청한 인상률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15개 보험사 중 헬스나우의 가족 플랜 최종 인상률은 31.1%로 가장 높게 책정됐는데 당초 요청한 인상률은 47%였습니다. 이 밖에 케어 커넥트 23%, IHBC 22%와 엠블렘 21%,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9% 등으로 인상폭이 컸으며 피델리스와 엑셀러스는 9%와 4%의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에트나, 엠파이어, HMO 등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피델리스는 8.5%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더 높은 9.6%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에서는 CD, PHP가 20%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오바마 플랜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식당과 식료품점 칼로리 표시제가 시행을 앞두고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시한인 내년 5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뉴욕시 식당과 식료품점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칼로리 표시제에 대해 규정 시행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의 칼로리 표시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자체적으로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 3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식품의약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한 2018년 5월 7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뉴욕시가 개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은 시내 식당과 모든 식료품점에서 칼로리 표시제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체인 식당과 식료품점에서 자발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5월 22일 발효된 법안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7월 회의에서 논의했던 보유자산 축소 시기가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산 축소 시기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16일 공개한 연준 회의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때 대다수 위원은 차기 회의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에서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의 동결을 결정하고 보유자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 축소 시기는 12월쯤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빠른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로 급부상했으며 다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제시됐습니다.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에 대해 보유 채권 중 만기가 돼 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갑자기 최근 주춤한 물가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금리 인상의 보류를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12월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과 임금 상승 비율의 차가 2배로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 시민 절반 이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렌트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스트리트 이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0에서 17년 렌트 상승 비율이 임금 상승의 2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7년여 동안 뉴욕시 렌트는 무려 3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렌트 상승 비율은 3.9%였지만 소득 상승은 1.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아파트 렌트는 최저 20% 계층에서 연평균 4.9%가 오른 반면 상위 20%에서는 단 3%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수입은 정체되고 부유층의 수입만 급증하는 빈부격차의 심화가 렌트 지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저소득층의 렌트 부담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다운페이먼트 등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건, 교육 등에 대한 고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이지의 보고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민주택 건설 확대 계획이 서민들의 실질적 도움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늘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법무부의 소수계 대학 입학 우대 정책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지나친 주정부 교육에 대한 관여는 교육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입장입니다. 베시 디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킨더가든에서 12학년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 동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보스 장관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수계 학생들에게 정부가 특혜를 주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법무부의 폐지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디보스 장관은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해 왔다며 주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미시건주 헌법 개정을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이에 대해 아시아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교지 사설을 통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나소 카운티 제리코 학군이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프린스턴 학군이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제리코 학군이 학업, 교사, 대입준비, 특별활동, 교내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A+ 평가를 받으며 뉴욕주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다양성 분야에서 B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나소 카운티 그레인렉 학군으로 학생 다양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문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SAT 평균 점수를 보면 제리코 학군은 1370점, 그레인렉 학군은 134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피츠포드 학군, 네 번째는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롱아일랜드 사이오셋 학군, 그리고 스카스데일 학군 6위, 롱아일랜드 매네셋 학군 21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학군은 전국 순위로 14위를 기록하면서 뉴저지주에서는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SAT 평균 성적은 1350점으로 조사됐습니다. 테너플라이
학군은 뉴저지에서 9위, 버겐 카운티 학군 중에서는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패스켓밸리 리저널 고교 12위, 리치우드 15위,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는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레오니아 학군이 42위, 팔리세이스팍 91위, 포트리 97위, 리치필드 125위 등이었습니다. 현재도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10만 명의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이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7명 중 1명은 노숙자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 뉴욕타임즈는 아동 빈곤 노숙자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3년쯤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100만 명 중 14만 명이 노숙자 학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16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10만 명가량의 학생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택 부족은 심화되고 렌트비는 가파르게 오르며 주택 관련 각종 지원금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생활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경험하면 미래 생활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 초등학생들은 매년 평균 88일을 결석하고 있으며 쉘터의 사정에 따라 원치 않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학도 잦아 초등학교 시절 최소 2번은 전학을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학 또는 자퇴율도 매우 높아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16학년도 베이사이드에는 823명의 노숙자 학생이 있는 반면 브롱스, 포담과 벨몬트 등 저소득층 집중 거주 지역에는 노숙자 학생이 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치솟고 있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한인들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한인들은 자녀들이 대학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을 타는 데 가장 큰 희망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명보험회사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따르면 한인 가정의 평균 대학 학자금 저축액은 17,343달러로 인도계 25,247달러, 중국계 가정의 평균 저축액인 29,219달러보다 현저히 뒤처졌고 미국 평균 학자금 저축액인 19,124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인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 부모의 93%가 대학 진학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에 대한 준비는 매우 낮아 한인 가족의 약 40%는 자녀 학자금을 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인종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매스뮤추얼에 따르면 한인들은 가계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마련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스뮤추얼은 자녀의 학자금 준비를 위해 저축과 소비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과 저축이나 보험 같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이 테러 예방을 위해 새로운 승객 보안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은 오늘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새 승객 보안 검색 시스템을 선보이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새 승객 보안 검색 시스템은 시간당 최대 8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과 폭발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어 승객들은 옷이나 신발을 벗거나 랩탑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당국은 승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트로 이용 시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골드라인 패사디나 역에서 권총과 칼 그리고 탄약 등을 가지고 있던 한 남성이 체포됐으며 지난 3월에는 한인타운의 퍼플라인 윌셔, 놀만디 역에서도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한 변호사가 LA시의 마리화나 면허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됐습니다.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오늘 LA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 커미셔너로 로버탄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 변호사는 임기인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와 내년부터 마련되는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상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한편 안 변호사는 명문 사립고인 하버드 웨스트레이를 나와 에모리 대학과 USC 법대를 졸업했으며 LA시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와 LA 도시개발 커미셔너를 역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경계선상에 위치한 사이프레스힐 공동묘지에 특히 아시안 무덤만 골라 묘비를 훼손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16에서 19세 백인 또는 히스패닉 3명으로 추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증오범죄로 간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0여 개의 아시안 묘비를 훼손했으며 스프레이로 욕설 등 반아시안 낙서를 남겼습니다. 공동묘지 안 예비 메모리얼 묘지에도 침입해 대리석 15개를 파손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3시 20분쯤 홀리 애비뉴와 140가에 위치한 인터넷 카페에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2인조 용의자들은 남성 종업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인 지난 14일 새벽 칼리지 포인트 블로바드에 위치한 스타 인터넷 카페에 침입해 50대 남성 종업원을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그라지아노 후보는 뉴욕시의회 19 선거구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을 상대로 후보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지아노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폴 벨론 의원 캠페인이 실시한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 청원서의 오류 내용을 지적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다며 폴 벨론 의원을 여전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폴 벨론 의원 캠프 측은 거짓이며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9일 그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접근하는 서쪽 방향 출구들 중 5번과 7번 출구가 변경되고 6번 출구는 신설됩니다. 기존의 7번 출구는 터미널 B와 94 스트리트로 향하는 경로였지만 19일부터는 신설되는 6번 출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5번 출구를 이용하면 터미널 A와 장기 주차 및 차량 렌탈 구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구가 변경되면서 한동안은 해당 구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습도가 높고 흐린 날씨에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지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